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음식 사진을 한 장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음식 어떤 음식이죠? 네,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바로 번데기라는 음식이에요. 이 음식은 누에고치를 삶아서 만든 음식입니다. 누에고치라는 게 그러니까 애벌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분, 지금 생긴 걸 보면 좀 애벌레 같이 생겼어요. 그쵸? 혹시 번데기 다들 드셔보셨나요? 왜 길거리 같은 데서 팔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횟집 같은 데서 가끔 이제 밑반찬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마트에 가도 번데기 통조림으로 이렇게 파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선생님은 굉장히 잘 먹고 또 좋아하는 그런 음식인데요. 요거 못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못 먹을까요? 네,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곤충, 애벌레 이런 걸 먹는다는 게 조금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곤충으로 만든 음식이 학교 급식에도 나온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앞에 이 어묵볶음 같이 생긴 거 사진 보이시죠? 이게 그냥 평범한 어묵이 아니고 식용 곤충에서 자란 동충하초 버섯을 갈아서 만든 어묵이래요. 동충하초라는 거는 이제 그 곤충의 몸에서 자라는 버섯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실제로 곤충을 넣었다기보다는 그 곤충의 영양분을 흡수한 버섯을 넣은 그런 음식인 거죠. 근데 또 이제 왼쪽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 실제로 뭐 곤충으로 만든 돈가스, 뭐 귀뚜라미로 만든 강정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학교 급식에 한번 넣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급식에 곤충으로 만든 음식이 나오면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 너무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요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번 동물 자원으로서의 곤충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 뭔가 징그럽고 집에 들어오거나 교실에 나타나면 빨리 쫓아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은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곤충을 동물 자원으로 활용을 해왔어요. 자, 여기 지금 이 나방을 한번 볼게요. 어때요? 뭔가 복실복실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네, 이 나방은 누에 나방이라는 나방인데요. 실제 사진을 찾아보셔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좀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누에 나방의 애벌레를 바로 누에라고 해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왜 이 누에를 이용했냐면요. 이 누에는요, 뽕나무 잎을 먹으면서 자라다가 다 자라면 이제 누에 고치를 만들기 시작해요. 몸에서 계속 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로 고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고치 안에 들어가서 이제 번데기가 됩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삶아요. 그러면 그 누에에서 뽑아낸 실이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그 실을 사람들이 비단으로 만들었어요. 비단 아시죠? 굉장히 부드러운 고급 옷감입니다.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이 주로 썼던 굉장히 귀하고 비싼 옷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누에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실을 얻으려고 삶는다고 했죠? 거기서 실을 빼내고 남은 그 번데기, 이 삶은 번데기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봤던 그 우리가 먹는 통조림에 들어있는 번데기입니다. 그러니까 누에를 통해서 실도 얻고 고기도 얻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곤충으로부터 얻는 아주 유명한 제품이 있죠. 바로 뭐죠? 그림을 보면 아시겠죠? 네, 꿀이죠, 꿀. 조금 어려운 말로 양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벌통을 놓고 벌을 길러가지고 거기서 벌이 생산하는 꿀을 얻어서 우리가 꿀을 먹죠. 이것도 또 인간이 곤충을 동물 자원으로 이용하는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사진으로 보면 여러분들 조금 놀랄까봐 선생님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 음식인데요. 뭘로 만든 음식일까요? 네, 바로 메뚜기로 만든 음식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 메뚜기를 굉장히 많이 튀겨서 먹었다고 해요. 튀겨서도 먹고, 이제 볶아서도 먹었는데,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고단백 식품이라서 간식으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는 우리나라에서만 먹은 게 아니고요.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먹었고 남미, 아프리카, 뭐 유럽 이런 대부분의 대륙에서 예전부터 이렇게 메뚜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많이 있대요. 인류가 이미 옛날부터 곤충을 계속 먹어온 거죠. 뭐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매미도 먹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개미도 먹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곤충을 사실 먹으면서 인간이 살아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도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곤충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귀여운 곤충 뭐죠? 네, 무당벌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줄기에 조그만 이 또 다른 벌레들 보이시죠? 이 벌레들이 바로 진딧물인데요. 이 진딧물은 농사를 짓는데 조금 농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근데 무당벌레가 바로 이 진딧물을 잡아먹어요. 진딧물의 천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벌레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때 해충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농약을 안 써도 되니까 친환경적인 농법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벌레, 이 곤충 뭔지 아시나요? 선생님도 처음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곤충은 동해등해라는 곤충이래요. 근데 이 동해등해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이 동해등해 애벌레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통 안에 보시면은 애벌레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흙이랑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섞여 있어요. 이 통에다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주면은 이 애벌레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분해를 하는 거죠, 흙으로. 이런 방식으로 곤충 자원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여기 앞에 보시면은 고슴도치 그림 보이세요? 고슴도치 사료인데 여기 사료에 보면은 이렇게 벌레들이 섞여 있는 게 보여요. 얘는 밀웜이라고 흔히 부르는 애벌레예요. 이 밀웜은 동물의 사료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아마 뭐 이렇게 고슴도치나 아니면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은 분명히 밀웜이 익숙할 거예요. 고슴도치뿐만 아니라 뭐 파충류 아니면은 강아지나 고양이까지 다양한 동물의 사료로 이 밀웜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곤충이 놀랍게도 미래 식량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요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나오던 얘기예요. 여러분은 조금 충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UN 식량농업기구에서는요, 곤충이 미래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이렇게 먹는 곤충, 식용 곤충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뭐 이런 연구기관에서 곤충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곤충으로 만든 몇 가지 음식을 보여줄 건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자, 요거는 일단 뉴욕에 있는 한 이제 햄버거 집에서 만든 귀뚜라미 버거예요. 잘 보시면 귀뚜라미가 보여요. 네, 여러분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 선생님은 번데기는 잘 먹는데 이 귀뚜라미 버거는 네, 좀 아직은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거는 멕시코 음식이죠. 타코라는 음식인데 원래는 그 타코 안에 이제 뭐 소고기나 뭐 닭고기, 새우 뭐 이런 고기, 뭐 채소 이렇게 다양한 그 재료들을 넣어서 먹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뭘 넣었죠? 네, 애벌레를 넣었죠. 이 애벌레가 아까 여러분 그 고슴도치 사료에 들어간다고 했던 밀웜이에요. 고소애라고도 부르는데 그 고소애를 넣어서 만든 타코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조금 먹기가 힘들어 보이죠. 사람들이 곤충을 잘 먹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김새 때문이잖아요, 그죠? 좀 전에 귀뚜라미 버거도 그렇고 이 밀웜 타코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곤충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먹는데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것도 똑같이 밀웜을 넣어서 만든 타코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잘라서 넣는다던가 아니면 갈아서 넣는다던가 만약에 여러분 곤충을 갈아가지고 다른 고기나 다른 재료에다가 섞으면 잘 티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음식을 만드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만 않아도 훨씬 먹기 나을 것 같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도대체 왜 갈아서까지 우리가 곤충을 먹어야 되나요? 곤충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왜 미래에는 다 곤충을 먹는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곤충으로 만든 고기는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하나씩 볼게요. 일단 첫째로는 환경 문제가 정말 커요. 우리가 소나 돼지 뭐 이런 현재 소비하고 있는 고기 대신에 곤충을 먹으면요, 지구 온난화를 훨씬 막을 수가 있어요. 소, 닭, 돼지 이런 현재 우리가 많이 먹는 이 동물들을 키우다 보면요,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 소가 제일 심한데요. 메탄가스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온실가스가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곤충은 이런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대신 곤충고기를 먹으면 지구 온난화를 훨씬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것도 환경과 관련된 건데 물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소고기를 1kg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1kg면 별로 많지도 않죠, 그쵸?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무려 22,000리터래요. 그런데 곤충은 똑같이 1kg의 고기를 곤충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물 사용량이 14리터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적죠. 1500분의 1로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값이 더 저렴합니다. 일단 여러분, 소나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땅은 되게 넓어요. 근데 곤충은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사육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사육장을 작게 만들어서 층층이 쌓아놓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땅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또 곤충은 사료도 되게 적게 먹어요. 똑같은 양의 고기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소나 돼지가 먹는 양에 비해 곤충은 10분의 1밖에 먹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고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비용도 저렴한데 심지어 몸에는 더 좋다고 해요. 자, 돼지고기, 소고기랑 비교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고기 100g을 쟀을 때 그 안에 단백질과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보시면 노란 게 단백질이고 이 분홍색이 지방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돼지고기는 단백질이 100g 중에서 33g 들어있고요. 지방이 엄청 많아요. 65g이래요. 소고기는 단백질은 65g으로 돼지고기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21g으로 더 적게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맨 밑에 메뚜기 한번 보실까요? 단백질은 소고기랑 비슷한데 지방이 2g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방 대신 이제 다른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어떤 부위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소고기랑 돼지고기 안에서도 값이 달라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곤충을 소고기나 돼지고기랑 비교했을 때 단백질은 더 높고 지방은 더 적다고 해요.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도 메뚜기가 굉장히 고단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고단백 식품이라서 옛날부터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했죠. 이렇게 장점이 많다 보니 많은 학자들이 미래의 먹거리로 곤충을 꼽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물 자원으로서의 곤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곤충을 드실 준비가 된 것 같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곤충이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혹시 관련 기사나 자료를 보면 조금 더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세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안녕!